네, 그럼 체크포인트 추천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이 꼽아오신 체크포인트 차례대로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단기 낙폭과대 종목군들 과연 어디쯤이 바닥일지,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해당되는 종목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어제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다시피, 저 PBR, 그리고 ROE가 좀 10% 이하인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한편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주들이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반발 매수 사이가 좀 형성되면서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PBR이 낮았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줬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이마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무려 15%나 급등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유통업체들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수시장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는, 내수시장이 좋지 못한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수시장이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는데, 어제 갑자기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이마트가 15%를 가는 경우를 거의 뭐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10년에 한번 볼까 말 건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은 PBR상 봤을 때 0.2배, 올라와서 0.2배예요. 15% 올라와서 0.2배인데 그전에 0.1배였다라는 거죠. 이거 뭐 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PBR 0.1배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 해서 전체적인 실제적인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였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 주변에서도 12월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 파생 상품 쪽으로 해서 좀 공매도가 아니라 파생 상품 쪽으로 이제 숏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주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9.5%나 좀 반등을 좀 줬었던 부분이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유통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저 PBR,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PBR이 0.23배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롯데쇼핑도 어제 좀 강하게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호 석유와 같은 이제 석유화학 쪽이 좀 좋지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또 금호 석유가 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어요. 장중에 8.8%, 장중에는 11%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잘 형성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금호 석유를 비롯해서 지금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 산업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건 해도 너무하다. 너무나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수급이 좀 쏠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어제 정부 쪽에서 자사주제도 손질한다 그 뉴스에 영향을 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그렇다면은 이쪽 정책 모멘텀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확실하게 바닥이고 또 이런 컨셉으로 종목군들을 골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대략 2월달 정도에 좀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 발표 나오면 피크아웃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딱히 올해 같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좀 올해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짧은 관점으로 활용을 해보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바닥에 가까운,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에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이제 어디로 바닥을 잡게 될까요? 엔캠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추세를 살리는 모습 어제 보여줬었고 또 간밤에 테슬라의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가운데 테슬라가 가장 강한 반등 탄력 보여주면서 이제 200달러 선 부근까지 일단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등세에 동참하지 못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최원재 전문가 오늘 한 줄에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 회복이 전망된다 이렇게 해서 달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그 업계에서 배터리 업계나 뭐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판매가 이제 앞으로 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예측을 통해서 이제 좀 보면은요 올해 상반기가 배터리 업황의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는 게 지금 배터리 업계의 시각입니다. 지금 시장조사 업체인 우리나라 시장조사 업체가 아니라 지금 유럽의 시장조사 업체인 유로모니터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올해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약 1,400만 대가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약 1,7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성장은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을 보고 매출을 보더라도 그래도 한 20% 가까이는 성장을 하고 있다. 업황이 안 좋은데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불황 속에서도 이 정도 성장하는 거면은 역시 성장 산업은 맞다라는 게 역시 뭐 중론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올해 글로벌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각국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모델들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면은 결국에는 25년부터는 업황의 반전이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한 80% 정도 폭락을 하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었는데 리튬 가격은 80% 폭락한 후에 한 달 동안 그냥 그 가격이 좀 머물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아주 급락은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리튬 가격도 전체적으로 서서히 좀 올라오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80% 빠진 상태에서 반전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만은 조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셀업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뭐 2차전지 대표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체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조금 하락했고 삼성 SDI는 어제 상당히 좀 강합니다. 삼성 SDI는 지금 32만 원, 34만 원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기록했죠. 네. 금요일 날 기록했던 그 가격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30만 원대에서 상승한 80만 원까지 거기가 그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돌려놓는 모습 좀 나오고 있다. 지금 30만 원대 가격은 그렇게 본다면 여기 아래에서 더 이상 쉽게 빠지기도 힘들다. 차트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전저점이 18만 7,600원 작년 11월에 기록했다. 여기서는 좀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 전저점은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 시그널은 좀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또 급한 반등이라든지 강한 탄력에 대한 기대감도 제한적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신규 접근도 자제 들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 홀딩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일단 저는 금요일 날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봤던 22만 1,500원입니다. 거기가 뚫리게 되면은 20만 원 밑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지키는 선 한에서는 일단은 저는 대응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서서히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전과 같은 강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이쪽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또 필수적이죠. AI 하면 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을 테고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또 추세적으로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소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의 또 기저효과로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에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지금 보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B2C 쪽보다는 B2B 시장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B2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스트소프트의 알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랩에서 만든 이제 V3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공짜로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B2C 쪽으로는 크게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다 보니 B2B 쪽으로 해서 대기업 중심의 어떤 하청으로 납품을 하는 이제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국내 시장도 지금 이제 AI가 워낙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AI 관련된 솔루션,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얘기가 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그 관점에서 첫 번째로 보자면 이제 이스트소프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시는 것처럼 1월달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현재 저점 대비해서 100%가 넘는 상승률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도 고점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글루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이글루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좀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갔어요.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또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또 우리가 생명선이라는 이동평균선상 22평선을 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EDR 시장에서 정말 탑 1위 업체입니다. 탑 1위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들이 좀 러브콜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만 지니어스가 꾸준하게 EDR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좀 지키면서 계속해서 보안업체로서의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간다면 충분히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파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파수도 지금 현재 주가가 보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흐름들 자체가 좀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파수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AI를 통해서 하나의 또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보안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시장에 파급 효과를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파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단 상승 추세에서 좀 박스피 움직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더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최근에 상장한 한싹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AI 관련 보안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워낙 지금 현재 상장할 때 상당한 멀티플을 좀 받아서 그런 건지 지금은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이고 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의 수급이 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양봉 흐름이 좀 만들어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부터 한싹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안주 계속 지켜보자. 추세 유지하면서 올라갈 거다. 긍정적인 시각 알려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방산입니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K방산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한국수출입은행법 때문에 좀 다소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유럽 쪽에서 수출이 증가할 거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기대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지금 동유럽에서 최대 수출국은 우리나라 방산업계에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앞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동유럽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루마니아는 최근 국방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산 무기 선호 이유는 역시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정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납기를 잘 맞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내 무기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루마니아와 수출이 얘기가 되고 있는 업체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K9 자주포라든가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이쪽이 계속 이제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이 좀 근접해 있고요. 관련주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을 했는데 어제 뭐 방산업체들 다 주가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좀 20일 이동평균선을 깼는데요. 지금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루 이틀 내에 빨리 돌려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아래까지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아래는 뭐 한 12만 원 중반대 좀 열어놔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했다가 빠졌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일단 그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지금 좀 추세는 이탈했습니다. 추세는 이탈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뭐 9만 원 후반이나 뭐 10만 원 초반 이 밴드 사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섹터까지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뭐 추천주는 이제 보안 관련주를 좀 가져나왔고요. S1이라는 회사를 좀 가져나왔습니다.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S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잘 매매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루 거래량도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이 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보안 관련 쪽에 워낙 또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S1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들고 나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보안 관련 산업들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 2천억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워낙 작고 뭐 해외 쪽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불균형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S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시큐리티 쪽으로는 상당히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좀 안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겠냐. 그리고 어제 같은 뭐 지금 현재 뭐 저 PBR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PBR이 1.3배 정도 보여주고 있고, 뭐 퍼가 13배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그렇다 해서 이게 높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높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하나의 저점 신호를 보고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S1을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사가 그리고 배당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S1을 사시는 분들 보면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매년 나오는 배당이 시가 대비해서 거의 뭐 4%에서 5%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결정됐는데 현금 배당을 하고요. 시가 대비해서 거의 4.4%면은 상당히 좋은 배당이죠. 그래서 이런 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S1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동사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으로 이제 종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자, 일단 목표가는 뭐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7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해 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1 추천주 나왔고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네, SK바이오팜입니다. 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에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4분기만 보면은 매출은 약 1,26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150억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플이라고 하죠.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다고 본다면 연간으로 본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이 오히려 접근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93,000원 이하서부터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종목은 사이버보안, S1 추천 나왔고요. 또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상당히 강했습니다. SK바이오팜 이렇게 해서 두 추천주까지 살펴봤습니다.